오늘 이 쿠팡 상품명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쿠팡 상품명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요, 지어라. 쿠팡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클릭률,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는 뭐 유료 강의 이런 데서 푸는 건데 제가 대표님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고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쿠팡 윙, 쿠팡 판매자 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상품 관리라는 이제 탭이 있죠. 상품 관리를 눌러주셔서 이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면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복사 등록,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으로 카탈로그 매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상품을 우리가 아이템 위너 이런 걸로 매칭을 한다 이런 건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할 겁니다. 꼼수를 쓰는 판매자들이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등록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 판매 방식 선택, 판매자 배송과 로켓 그로스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 그로스를 신청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이거 클릭만 하나 하면 로켓 그로스가 바로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켓 그로스가 심사가 승인 받고 나면 나중에 여기 로켓 그로스 들어가서 입고 신청을 하면 이제 로켓 그로스가 입고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근데 우리는 우선은 로켓 크로스를 신청을 안 하고 등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올렸을 때 조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상품이랑 뭐 위너가 매칭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변경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로켓 크로스 상품으로 업로드가 되면 상품 변경이라든지 상품 삭제가 우선 안 되고요, 변경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 배송으로 올렸다가 이제 문제없이 상품 등록이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로스를 신청해서 그로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로스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우선은 판매자 배송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면 나중에 그로스 체크해서 승인이 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자 배송만 체크를 해주고요. 다음으로 노출 상품명. 자, 이 상품명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노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는 상품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완전 천차만별로 나뉘거든요. 하지만 쿠팡은 아닙니다. 쿠팡은 상품명이 노출 측면에서 안 중요해요. 우리가 상품명을 어떻게 지어도 우리 제품에서 필요한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에 충분히 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자,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릴 건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쿠팡 상품명 꿀팁. 오늘 이 쿠팡 상품명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쿠팡 상품명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요, 5가지 단어로만 지어라. 5가지 단어로만 쿠팡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굉장히 클릭률,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는 뭐 유료 강의 이런 데서 푸는 건데 제가 대표님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5가지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A, B, C, D, E, F로 구성을 했을 때 A는 브랜드명, 상품명을 넣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제품을 설명해주는 미사여구를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는 메인 키워드를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D, E는 세부 키워드를 넣어준다. 그래서 쿠팡 상품명은 이렇게 5개의 단어로만 지어주시면 우리가 클릭률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전환율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짧게 5개의 단어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대표님들이 감이 안 잡히시겠죠? 그래서 예시 상품을 보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시 상품은 도매국에 있는 파자마 제품이에요. 이 파자마 제품을 오늘 같이 업로드를 해볼 겁니다. 이 파자마를 업로드를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쟁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경쟁자들이 이 파자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먼저 브랜드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자마를 예시로 했을 때 저는 브랜드를 뭐 꿀자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꿀자미를 대표님들만의 이 브랜드명이랑 상품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상표 출원을 해주셔야 돼요. 상표 출원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이면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셀프 상표 출원 보면 1시간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만의 상표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판매자들이 내 상품을 뺏으려고 할 때 우리 상품을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꿀잠이라는 걸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을 설명하는 미사여구가 있어야겠죠.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지 상품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뭐 단가라라는 것도 있네요. 뭐 가슴 패드가 내장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소개할 수 있겠죠. 저는 가슴 패드라고 미사여구를 적겠습니다. 뭐 가슴 패드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뭐 복실복실, 뭐 내 상품이 이렇게 복실복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고, 아니면 뭐라 할까요? 소매 긴, 뭐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상품의 특징에 맞는 그런 이 미사여구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해야겠죠. 메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잠옷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파자마가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파자마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파자마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세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세부 키워드가 세트가 있죠. 그러면 저는 세트도 적고 파자마 세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홈웨어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품명이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꿀잠이, 가슴 패드, 파자마, 홈웨어 세트.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가슴 패드라는 게 뭔가 가슴 패드, 파자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색하면 이거를 뭐 뒤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복실복실 파자마라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이어지잖아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거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상품명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인 키워드가 너무 뒤에만 나오지 않게 신경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상품명을 이렇게 꿀잠이, 가슴 패드, 파자마, 홈웨어 세트. 그러면 우리가 상품명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등록 상품명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때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도매국, 파자마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알기 쉽게 관리하기 쉬운 이름 적어 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야 되죠.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는 어떻게 입력하나, 결국에 경쟁하는 고수셀러를 보시면 돼요. 이 파자마를 잘 팔고 있는 셀러, 여기가 조금 잘 팔고 있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 위에 카테고리가 뜹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랑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쿠팡은 네이버와 다르게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자가 이렇게 잠옷까지만 체크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잠옷이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쿠팡이 카테고리가 안 중요한 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카테고리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얘네들은 잠옷까지만 등록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생겨서 뭐 여성 상하이 세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가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옵션은 웬만하면 단일 말고 옵션 상품 등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옵션 상품으로 등록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파자마를 여기 보시면 도매국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컬러가 4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4개를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들고 왔다가 나중에 옵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상품 등록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로스를 입고를 시키고 옵션을 추가하고 싶을 때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일 상품 등록으로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로스를 입고하고 옵션을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 상품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량만 들고 왔다가 나중에 그로스를 넣었는데 잘 팔린다 그러면 다른 옵션도 들고 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넣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쿠팡에서 가이드를 주는 옵션을 그대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쿠팡에서 이 색상, 사이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 것 같아요. 컬러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린, 옐로우. 처음에 우리는 2개만 들고 온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린, 옐로우 이렇게 가져와진다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이즈가 있으면 여기서 사이즈 해가지고 그대로 뭐 S, M, 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옵션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가랑 판매가 이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그로스 유통을 하실 때는 평균 판매가에 팔아야 돼요. 평균 판매가가 지금 얼마냐면 한 10,000원 초중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판매가를 13,900원이라고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는 얼마를 해주냐면요, 한 2배 가까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한 28,900원으로 정상가를 입력을 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우선은 꺼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아이템 위너가 우리가 잘 팔 때 아이템 위너가 묶인다. 그러면 그때 이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을 이용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템 위너가 악질인 셀러가 우리 거에 붙어버리면 우리 판매량을 가져가서 리뷰를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그 우리의 판매량을 안 뺏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자동 가격 조정을 해 놓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악질 판매자가 우리 쪽으로 위너를 묶으면 자동 가격 조정을 켜 놔가지고 원가 수준까지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요. 절대로 판매량이 안 뺏기도록 자동 가격 조정을 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당장에는 필요가 없어요. 당장에는 안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수량 마음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쿠팡은 절대 품절을 만드시면 안 돼요. 쿠팡은 전체 품절이 돼버리면 순위가 또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품절을 안 만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재고가 부족하다 싶을 것 같으면 판매가도 굉장히 높게 올려버리면 품절을 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동 생성 옵션, 이거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내가 만약에 막 잘 팔린다, 노란색이 막 3개씩 잘 팔린다 그러면 이게 3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가 있죠. 상품 이미지. 이 상품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기본 등록을 하면 내가 그린, 옐로우 옵션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썸네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별 등록을 하면 다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린으로 했을 때 대표 이미지를 다르게, 옐로우로 했을 때 다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웬만하면 옵션별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쇼핑몰이 판매가 잘 된다는 거는 내가 쇼핑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상품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쇼핑몰 하는 법 알려드리면 뭐 도매국 상품 올려봤는데 안 팔리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도매국에 있는 썸네일 그대로 쓰고요,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 그대로 올려놓고 안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수셀러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보 셀러들은 그냥 기본 등록해서 그냥 통일, 그냥 똑같은 썸네일을 해놓는데, 고수 셀러들은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그린 썸네일 다르게 해주고 옐로우 썸네일 다르게 해주고,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초보들이 못 챙기는 걸 뭐 수십 개를 챙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 대표님들, 매출이 안 나오신 대표님들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다운받냐? 자, 도매국에서 여기 보시면 우선은 여기서 상세 페이지 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용 불가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 불가인 상품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용 허가가 된 상품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허가가 돼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을 눌러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랑 쉬프트랑 S키, 이렇게 윈도우 쉬프트 S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윈도우 자체적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썸네일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기본적으로는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는 업로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판매가 잘 되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품 주요 정보예요. 이것들을 채워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 넣냐면요, 브랜드는 우리가 꿀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꿀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는 꿀잠이 협력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 구성, 이것도 꿀팁인데요. 이 상품 구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됨이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자마 세트랑 뭐 머리핀을 같이 주는 거를 구성으로 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양한 상품이 혼합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클릭하면 로켓 창고에서 조금 검수를 엄격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창고에서 검수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한 상품으로 혼합이 되어 있어도 동일 상품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인증 정보 없으면 아니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 검색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품명이
상품명이 완성이 됐죠. 상품명. 이렇게 상품명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 검색어 태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쿠팡은 이 태그만으로 대부분 이제 제품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잘못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중복해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그 찾는 법은 뭐 별게 없는데 여기서 세부 키워드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파자마를 쳤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주세요. 다 수집을 해주시는데 자, 보면 우리가 이 단어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세부 키워드에서 잠옷을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품명에 잠옷이 없죠. 근데 여성 파자마를 자, 여기 태그라고 해놓을게요. 여성 파자마를 수집을 했어요. 그랬을 때 파자마란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자마를 빼고 여성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성 잠옷은 여성 잠옷이 있죠. 그럼 안 넣는 거예요. 홈웨어도 여기 홈웨어 있죠. 안 넣는 거예요. 여자 잠옷 세트. 여자라는 단어 없죠. 세트는 있죠. 잠옷도 있죠. 안 넣습니다. 수면 잠옷 이런 거 넣는 거예요. 수면 잠옷 넣고 그 다음에 파자마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들 파자마, 뭐 바지 이런 거 문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 이런 거 넣어주시고요. 뭐 소품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꽉꽉 채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세부 키워드들 다 가져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자마를 했을 때 뭐 원피스 근데 저희가 원피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빅 사이즈 이런 것들도 한번 넣어주시고 홈웨어 라는 거 눌러볼까요? 홈웨어를 누르면 여기 나오는 것들 티셔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꽉꽉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태그로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태그가 최대 20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태그가 최대 20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20개까지 꽉꽉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팡에서 계속해서 검색어를 타고 들어가서 이 검색어 태그를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뭐 다른 뭐 쇼핑몰 툴 이런 거를 뭐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용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연관 검색어를 한 번씩 클릭해가지고 뭐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상품들이 어떤 그런 연관 검색어랑 연관이 있고 이런 곳에서 잘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키워드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파자마를 찾았어요. 그럼 이 파자마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관련된 상품들을 다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 홈웨어를 봤는데 이런 티셔츠를 판다. 자, 브이넥 티셔츠, 홈 티셔츠 이런 것들을 판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져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랑 세부 키워드를 찾다 보면 우리가 소싱할 것들을 몇 가지 더 추가로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 20개 꽉꽉 채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 필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검색 필터도 어떻게 세팅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휴대폰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대표님들께서 쿠팡에서 파자마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이게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그러면 이 태그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들을 기반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태그에 이제 있는 거 지금 보시면 브랜드, 가격대, 상품 상태, 사용 대상, 종류, 사용 계절 이렇게 있거든요. 봤는데 이 태그에 지금 출시 연도는 없어요. 모바일에 파자마를 검색했을 때 출시 연도는 없으니까 이 출시 연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시 계절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빼주시고요. 상의 사이즈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의 사이즈는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태그가 존재하는 것들은 놔둬주시고요. 태그가 없는 것들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태그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요.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태그들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태그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클릭했는데 이 태그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나오는데 저희 보면 이런 거 출시 연도
상품명도 이런 것들 안 나오죠. 이런 거 안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그가 있는 것들만 이렇게 태그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 필터도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쿠팡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된 태그들을 우리가 다 넣어줘야지 검색 상위 노출에 굉장히 유리하고 쿠팡 알고리즘이 우리 상품을 잘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민소매 낫이랑 반소매가 있는데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7부 굉장히 긴 기장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알고리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요. 꼭 여기 있는 태그들을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마다 다른데 이런 검색 필터가 아예 없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검색 필터를 아예 이런 식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거는 그냥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요. 나중에 상품 등록하고 나서 옵션명이랑 브랜드랑 제조사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품명도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업로드할 때 이것들은 옵션명과 이 상품 주요 정보 그 다음에 상품명은 조금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옵션명을 또 잘 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옵션명 같은 경우가 나중에 파자마를 검색했을 때 결국 옵션이 뜨거든요. 파자마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보시면 이 물티슈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콤마를 하고 뒤에 이렇게 20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20개가 뭐냐면 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명이 여기 검색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상품명을. 그렇기 때문에 옵션명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 옵션명 수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 옵션명을 잘 작성을 해줘야지 고객들이 애초에 내 상품을 클릭할 때 클릭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내 상품을 잘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옵션명이 내 상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옵션명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린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 상품이 그린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객이 봤을 때 이 옵션명이 충분히 이해가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옵션명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 전체 상세 페이지 참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무실 주소로 해주시고 출고 소요일 이 출고 소요일 같은 경우는 당일 출고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당일 출고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배송비 같은 경우도 무료 배송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로스를 넣을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반품 교환지 같은 경우도 그냥 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이 판매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상품 등록을 끝냈습니다. 대표님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주신 것들 이제 중요한 부분들 뭐 상품명이라든지 키워드 그 다음 태그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한 후에 뭐 변경하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조심하게 업로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색 필터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더 유의하셔가지고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쿠팡 다원고치 컨텐츠 따라오시면 제가 앞으로 이 그로스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쿠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 따라오시면서 한번 쿠팡 같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